자, 이번 장은 10장 광전소자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교재의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는 실리콘 반도체를 이용한 전자소자를 주로 공부해 왔습니다. 전자소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모스펫을 배우는 것이라 그랬죠. 우리 모스펫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왔습니다. 이제 이번 장부터는 화합물 반도체, 가령 3족, 5족으로 구성이 된 갈륨 아세나이드 같은 화합물 반도체를 바탕으로 해서 광전소자를 논의를 할 것입니다. 광전소자의 대표적인 디바이스가 발광 다이오드 그리고 레이저 다이오드,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광전소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전자는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입자라 그랬고요. 광자는 어떤 입자죠? 광자는 에너지를 전달하는 매개 입자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에너지는 광자의 형태로 방출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전소자가 되겠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광전소자에 대해서 논의를 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0장에서 배우게 될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광전소자를 논의하기에 앞서 먼저 광흡수 또 광방출,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연방출과 유도방출이 있죠. 유도방출은 레이저 다이오드가 되기 위한 필수 하나의 조건입니다. 유도 방출과 자연 방출의 차이점, 그리고 이러한 개념들을 다 배우고 나서는 우리 발광 다이오드를 논의할 것인데요. 내부 발광 효율과 외부 발광 효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구조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또 물질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 가지 논의를 할 것이고, 발광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어떠한 아이디어로 접목해서 향상시키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논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종 접합이 이제 나오는데요. 우리 지금까지는 PN 정션, 주로 동일한 물질을 접합하는 것을 논의했습니다. 물론 이 이종 접합을 전혀 논의 안 했던 건 아닙니다. 우리 메탈과 실리콘의 접합, 그런 것들이 일종의 이종 접합입니다. 완전히 다른 물질을 접합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반도체끼리 서로 다른, 종류가 다른 두 반도체의 접합을 했을 때 동일하게 내부 전개, 공핍층의 폭, 이런 것들을 논의할 거고, 호모 접합하고의 차이점, 왜 이 헤테로 접합을 이용하는지, 그러한 것들을 논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헤테로 접합을 이용한 반도체 발광 다이오드의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그러한 특징들을 논의할 것이고요. 그리고 발광 다이오드의 소신호 모델, 바로 교류 전압을 첨가했을 때 캐리어 밀도하고 광자 밀도가 서로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레이트 방정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발광 다이오드의 동적 특성을 논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레이저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반도체 레이저 다이오드의 여러 종류들, 그리고 발진 조건, 즉 레이저 다이오드가 되기 위한 기본 조건들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역시 레이저 다이오드의 레이트 방정식을 유도해서 캐리어 밀도와 광자 밀도와의 관계를 한번 알아볼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한 거는 이제 수학이 많이 나와서 수학적으로 약간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챕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가 다루는 내용들은 학부 3, 4학년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최소한의 것들만 다루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수학은 여러분들 꼭 이해를 하고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여러분들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리콘 PN 접합 태양전지. 자, 태양전지는 발광전 디바이스는 아니죠. 이거는 빛을 받아서 전류를 만들어내는 수광 디바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결정 실리콘 PN 접합이 현재 가장 높은 효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태양전지가 어떠한 원리로 동작이 되는지, 그리고 광전류와 암전류의 정의, 또한 광전류의 수학적 유도, 즉 이 광전류가 클수록 태양전지의 성능이 좋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러한 광전류가 뭐에 의존하는지, 광전류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팩터가 뭔지, 그러한 것들을 수학적으로 논의를 해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태양전지의 출력이나 개방전압, 내부전압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하고 이제 이 강의를 마칠 것입니다. 자, 우리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광전류 발생 기구 메커니즘이 되겠죠. 한번 간단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밴드갭을 갖는 반도체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외부에서 빛을 입사했다. 즉 포톤이라는 광자를 쏘아준 거죠. 그러면 그 에너지를 전자들이 받아서 흡수해서 밸런스 반드에 있는 전자들이 이렇게 컨덕션 밴드로 역이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역이되면 이제 이 전자는 전도대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덜 속박되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만들어진 양공은 이 양공의 자리에 전자들이 이렇게 들어옴으로써 양공은 마치 이렇게 왼쪽으로 간 것 같은 느낌, 이동을 보이죠. 그럼 여기 있는 양공은 또 전자가 이렇게 오면 그 다음에 또 여기로 이동하고, 그래서 마치 양공은 왼쪽으로 이동하고 전자는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이렇게 해서 캐리어가 완전히 분리되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럴 때 전류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광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광전류는 뒤에서 배우는 태양전지 같은 데서 많이 논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외부에서 빛을 입사시킵니다. 그런데 이 빛의 에너지가 이 밴드갭보다 훨씬 비슷하다. 그러면 대부분 다 흡수가 되겠죠. 흡수가 돼서 여기에 있는 전자들이 컨덕션 밴드로 이렇게 여기가 될 겁니다. 그때 이 전자들은 다시 열평형 상태로 돌아온다 그랬죠. 이렇게 양공과 다시 결합하면서 빛을 발생합니다. 이 전자의 에너지는 광자의 형태로 방출된다 그랬죠. 그때 방출되는 파장은 대략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람다는 뉴분의 c, 빛의 속도겠죠. 이건 진동수죠. 진동수는 다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대략 계산을 하면 람다는 이러한 관계를 갖습니다. 그리고 빛이 밴드갭보다 많이 크다. 큰 빛을 쏘면 어떻게 되냐면 여 밑에 있는 양공이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전자들은 다시 컨덕션 밴드 바닥 상태로 떨어지고요. 여기 있는 양공들도 다시 이렇게 밸런스 밴드의 바닥 상태로 떨어져서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전자하고 여기 있는 양공이 결합하면서 빛을 발생합니다. 즉, 이 밴드갭에 대략 밴드갭에 해당하는 빛의 파장이 방출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 인트라밴드 트랜지션이라고 하는데 뒤에서 잠깐 다룰 것입니다. 이러한 트랜지션들은 빛을 방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non-radiative, 대부분 열로서 다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밴드갭보다 큰 빛이 입사가 되면 대략적으로 밴드갭과 비슷한 파장의 빛이 방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밴드갭보다 에너지가 더 작은 빛이 입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전자들이 여기가 되는데 여기까지는 못 올라가겠죠. 쭉 올라가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서 나오는 빛이 없습니다. 이런 거는 대부분 빛이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다 통과가 됩니다. 이렇게 빛이 다 통과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반도체의 EK 다이어그램이죠. 여기에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 여기에 우리 한번 트랜지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컨덕션 밴드의 가장 바닥점, 그리고 밸런스 밴드의 가장 높은 점, 여기 이렇게 일어나는 천위를 인터밴드 트랜지션, 밴드 간 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K축상에서 일어나고 있죠. 이런 거를 우리 인터밴드 트랜지션, 밴드 간 천이다. 그 다음에 밴드갭 요 아래 이런 엑시톤 준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엑시톤 준위가 있는데 이때도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발광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엑시토닉 트랜지션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는 다 이렇게 빛을 방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컨덕션 밴드에도 이렇게 많은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에너지 상태가 있다 그랬죠. 이 사이에서도 이렇게 트랜지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를 인트라밴드 트랜지션이라고 합니다. 밴드 내 천위. 이러한 것들은 대개 폰온하고 관련이 있어서 대부분 서멀 에너지로 그냥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여기 전자가 이렇게 있을 때 일단 바닥 상태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밸런스 밴드의 최고점 여기 일로 떨어져서 빛이 나온다 그랬죠. 대부분 이런 발광 기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엑시톤 발광이라는 것은 엑시톤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른 수업 시간에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 이렇게 반도체 결정 내에서 전자하고 양공이 이렇게 아주 약한 쿨롱의 힘에 의해서 결합이 돼서 이렇게 묶여 있는 상태, 이런 거를 우리 엑시톤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것이 준 입자처럼 행동합니다. 이렇게 묶여서 같이 다니는 거죠.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다가 얘와 얘가 만나서 결합을 하면 없어지죠. 그러면서 빛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엑시토닉 트랜지션. 그런데 이 엑시톤 발광은 이 엑시톤의 바인딩 에너지는 대략 상온에서 10mV 일렉트론 볼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상온의 서멀 에너지는 25mV 일렉트론 볼트죠. 0.0259죠. 그래서 이 엑시톤 바인딩 에너지보다 열적 에너지가 더 크기 때문에 상온에서는 이것들이 전부 다 해리가 된다고 하는데 다 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결합하고 있지 못합니다. 왜? 열적 에너지가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엑시톤은 상온에서 관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포토루미네센스라고 해서 액체 질소 온도에서 측정하고 때로는 10K에서도 측정하고 하죠.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런 엑시톤 발광을 관측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온에서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대략 반도체에서는 이런 트랜지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거는 가로축이 파장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에너지로 표시했습니다. 서로 역수 관계가 있죠. 파장과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이 세로축은 단위 길이당의 흡수 계수입니다. 보통 알파로 표시합니다. absorption coefficient. 앞으로 이제 이 알파에 대해서 많이 다룰 겁니다. 이 흡수 계수를 보면 이 물질들이 다이렉트 밴드 갭인지 인다이렉트 밴드 갭인지 간접적으로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갈륨 아센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륨 아센은 요 0.9 정도 되죠. 요 파장의 빛이 입사가 되면 흡수 계수가 델타 펑션처럼 갑자기
급격히 증가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실리콘을 한번 보십시오. 실리콘은 요게 밴드갭 에너지에 해당하죠. 이 정도의 파장의 빛이 입사가 되면 서서히 증가합니다. 이렇게 서서히. 왜 이렇게 될까요? 이것이 실리콘이 간접천이라는 증명이고요. 요거 갈륨 아세나이드는 직접 천이다 라는 것을 이 흡수계수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인증 포스파이드 그 다음에 갈륨 포스파이드 이런 것들 보면 특정 파장에서 흡수계수가 급격히 증가하죠. 이런 것들은 다 다이렉트 밴드갭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다이렉트 밴드갭과 인다이렉트 밴드갭이 이렇게 흡수계수에서 다른 특성을 보이는지 다음 그림을 보고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여러분들 앞에서 한번 다뤘던 내용입니다.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천이형과 간접천이형의 이케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그려지죠. 자, 왼쪽은 직접천이형입니다. 동일한 K축상에서 이렇게 트랜지션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EV, 이 지점에 있는 전자가 외부로부터 H뉴의 에너지를 받아서 자, EC까지 역이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전자 EV, 에너지죠. 거기다가 H뉴라는 빛 에너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EC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그것이 이꼴 EC가 되겠죠. 그래서 EC-EV는 H뉴. 이런 관계식이 성립됩니다. 그러면 EC-EV가 바로 밴드갭이죠. 요만큼에 해당하는 빛 에너지 H뉴가 방출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간접천이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간접천이형은 조금 다르죠. 이렇게 컨덕션 밴드의 바닥점과 밸런스 밴드의 최고점이 이렇게 동일한 K축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등식이 성립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자, 여기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 K1 요것이 외부로부터 빛 H뉴가 입사됩니다. 그것을 K 포톤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K1만큼의 전자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전자가 어딘가로 올라가겠죠. 그런데 자, K 포톤의 에너지를 받아서 K2로 올라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K1과 K2는 거의 같아집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면 자, 우리 K 포톤과 K1 또는 K2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K라는 것은 A분의 파이죠. 실리콘 결정을 예로 든다면 A는 격자 상수가 되겠습니다. 격자 상수가 대략적으로 5.43 곱하기 5.43 옹스트롱이니까 대략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마이크로미터로 쓸 수 있습니다. 분자는 파이죠. 이거 계산해 보면 대략 10의 3승 5다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K 포톤 요거에 한번 크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K 포톤은 자, 남다분의 2파이죠. 그 남다는 반도체에서 대략 1마이크로 안쪽입니다. 왜? 우리 보통 가시광을 쓰기 때문에 1마이크로 안쪽이기 때문에 뭐 커봐야 1마이크로. 그러면 자, 분자 2파이죠. 요 계산을 해보면 대략 less than 10의 1승. 자, 10보다 작다는 얘기죠. 그럼 이 크기의 비교를 해보면 10의 3승배 차이가 나죠. 이거는 우리가 보통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면 무시할 수 있죠. 10의 3승배 차이가 나니까 이 K포톤은 K1이나 K2에 비해서 매우 작아서 이걸 무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K1과 K2가 같아진다. 그럼 K1과 K2가 같아진다는 얘기는 바로 여기서 동일한 축상에서 트랜지션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K1과 K2가 비슷한 같은 값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랜지션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바닥 상태로 전자가 내려옵니다. 이 경우에는 란 레디에이티브라 그랬죠. 그리고 어디로 떨어집니까? 이렇게 떨어집니까? 이렇게는 못 간다 그랬죠. 이 트랜지션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밸런스 밴드의 요 최고점, 요 양구가 결합을 못하느냐? 아닙니다.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결합하느냐? 자, 이런 두 단계로 갑니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얘는 이렇게 못 간다 그랬으니까 자, 이렇게 갑니다. 가다가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디선가 에너지를 받아야 됩니다. 왜? K가 증가하는 쪽으로 움직여야죠. 자, 에너지가 증가해야 됩니다. 그 에너지를 누가 줍니까? 바로 격자 진동. 격자가 진동하고 있는 포논. 포논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이동합니다. 그것을 포논 흡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천위는 일어나지 않지만 이런 천위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천위는 매우 느리게 그리고 아주 작은 비율로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두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이렇게 간접 천위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간이 느리게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는 비율도 확률도 되게 낮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 갈륨 아세나이드 같은 경우는 밴드갭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입사되면 수직으로 상승했죠. 흡수 계수가. 실리콘은 어떻게 상승했습니까? 완만하게 상승하죠. 자, 그게 바로 이 그림 요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는 못 가고 이렇게는 가는데 그거는 되게 완만하고 천천히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확률은 되게 낮다. 그래서 발광 효율이 나쁘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게. 여기는 바로 떨어지니까 흡수가 쫙 일어나죠. 그래서 간접 천위는 발광 소자로 사용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앞에 거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자, 먼저 갈륨 아세나이드 같은 경우 보면 자, 0.9 정도에서 흡수가 급격히 일어나죠. 바로 요게 밴드갭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앞에서 파장 구하는 식 기억나죠? 밴드갭 분의 1.24 마이크로메타. 자, 그러한 빛들이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흡수가 됩니다. 동일한 K 축상에서 흡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흡수 계수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흡수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점점 증가되면 완만해지죠.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점점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트랜지션은 아주 확률적으로도 낮고 천천히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여기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죠. 이런 형태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게 다이렉트 밴드 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리콘 한번 볼까요? 실리콘은 요게 밴드 갭이죠. 그래서 이러한 트랜지션은 아주 완만하게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실리콘 같은 경우 대략 이런 형태를 갖습니다. 이런 형태. 그러다가 점점 에너지가 증가하죠. 이렇게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트랜지션이 점점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다가 자, 이 트랜지션 요거는 동일한 K 축상에서 일어나죠. 이럴 때 흡수가 갑자기 커집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흡수 계수가 갑자기 커지죠. 바로 요거에 해당하는 겁니다. 에너지가 굉장히 커졌죠. 밴드갭보다 훨씬 큰 에너지 여기선 흡수가 아주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흡수 계수 형태를만 봐도 이 반도체가 다이렉트 밴드갭인지 인다이렉트 밴드갭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사전 지식을 갖고 다음 시간부터는 본 수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